자, 오늘은 9단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근각계수의 관계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간단한데 지금 제목은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이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첫 번째가 근각계수의 관계고 두 번째가 140쪽 정수근, 그 다음에 142쪽 세 번째 파트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정수근 같은 경우는 다른 참고서 같은 데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정석에는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돼, 9단원을 끝내려면. 자, 우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근각계수 관계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 안 배우나요? 근각계수 관계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안 배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 자, 요게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가. 저게 이제 거의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증명은 일단 근의 공식에 의하면 두 근이 뭐하고 뭐예요? 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개죠.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제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알파라면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라면 이게 베타인데 이때 두 근의 합을 해보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요 뒤쪽에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없어지고 뭐가 되겠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얻어진 두 개의 근을 실제 더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모는 뭐가 돼요? 두 개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죠. 자, 분자는 합차 공식이다. 분자가 합차 공식이야.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 앞에 거 제곱이면 요거죠?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요렇게 돼요. 그래서 자, b제곱 지워지고 그럼 4a로 약분이 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가 저렇게 되는 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저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일단 x제곱의 개수를 요 a를 없애려고 양변을 a로 나눠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뭐야?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런데 요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따라서 요 좌변이 인수분해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똑같아야 되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뭐가 돼야 돼? 요거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따라서 x의 개수, 자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개수비교법 하면은 x의 개수인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상수항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근각에서의 관계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우리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에서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기본인데 두근의 차는 어떻게 될까?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면 그 두근의 차는 식으로 어떻게 쓰죠? 어떻게 써야 돼?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5와 2의 차. 5와 2의 차가 얼마예요? 3이죠. 자, 2와 5의 차가 얼마예요? 차는 이거하고의 차이에는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그러면 A와 B의 차, 알파와 베타의 차, 알파와 베타의 차는 어떤 게 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수의 차예요. 그죠?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두 근의 차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할까? 곱셈 공식 쓰면 되죠. 뭔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이거는 직접 요 1번과 2번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제곱을 시킵니다. 그럼 이거는 자, x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하고 그냥 x를 제곱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절대값을 한 다음에 제곱한 거하고 그냥 제곱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죠. 양수건 음수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아졌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거하고 똑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뒤에 뭐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뭐야? a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으니까 a분의 4c죠. 그러면 통분해보자. a제곱분의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이것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를 씌우면 자, 루트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뭐더라? A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풀마이는 A가 양수면
그냥 A로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뭐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절대값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두근의 차예요. 근데 세 번째 공식은 잘 안 외워져 보면. 근데 사실 세 번째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1번하고 2번만 외우면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는 곱셈공식 써서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문자 A, B, C를 쓰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이게 숫자로 나오면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131쪽에서는 맨 밑에 기본 정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기본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132쪽에 보기 1번을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두근의 차는 그냥 곱셈 공식 써서 풀면 돼. 이건 세 번째 공식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 두 개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133쪽으로 갈게요. 위에 기본 정서 2차식의 인수분해. 자, 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양변을 a로 나누지 않고 x제곱의 개수를 그대로 a로 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변을 전개해가지고 좌변하고 개수 비교를 해서 풀어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게. 자, 나는 어떻게 했고 양변을 A로 나눠 갖고 했었던 거고 책은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133쪽 위에 기본 정석의 2번이에요. x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근을 방정식을 세워갖고 두근을 구한 다음에 x-알파, x-베타를 곱하고 a배를 한다. 왜 a배를 하는 거죠?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배를 해서 개수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보기 2번 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런 거는 통과. 다 통과. 자, 밑으로 내려가 기본 정서.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면 x-알파, x-베타 이퀄 0이 될 테고 그러면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자, 요건 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근이 2하고 5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근이 2하고 5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요 자리에 뭐가 와요? 2하고 5의 합인 7이 오는 거고 요 뒤에는 전개해 보면 2하고 5의 곱인 10이 오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두 근이 2하고 5이면서 이거 2차 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3 써주면 돼? 안 되죠. 여기다가 3을 써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전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두 근이 A하고 B인 2차 방정식.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긴 뭐가 와? 합이 오는 거고 뒤에는 뭐가 와? 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퀄 0하고 3을 곱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30 이퀄 0하고
자, 똑같은 2차 방정식이에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그런데 굳이 x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로 답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주문을 할 때 2차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고, 보통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근이 a하고 b인 2차 방정식이 뭐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야 되나요? 100을 곱해야 되나요?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34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우고,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외우려면 외우고 아니면 곱셈 공식을 써서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34쪽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전부 다 뭐를 쓰는 거야? 곱셈 공식이에요. 그죠? 곱셈 공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결합이 된 겁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질 않아서 전부 다 안 하고 몇 개만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1번. 일단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됐죠? 예,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뭐니? 그럼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뭐예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쭉쭉 나와야 돼. 자, 3번.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 어떡하더라? 어? 2제곱하고 3제곱? 묶는다기보다도, 자, 이거랑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빼기. 자, 요렇게 곱했을 때 알파 5제곱 생기지. 근데 요렇게 전개한 거는 없잖아요. 빼야 되는 거고. 요렇게 전개한 거 없으니까 빼야 되고, 요렇게 전개했을 때 베타 5제곱 생기니까 빼야 될 게 뭐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요걸 빼는 겁니다. 보여요? 자, 문제 요거 풀어보세요. 승원이 안 나왔어?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뭐 이상한 게 어딨어? 그냥 이상한 게. 700 몇씩. 어우, 괜찮아요. 뭐 천 단위도 있어요. 고양이 거 답에 보면. 함수에서 개수가 천이야. 막 몇 천이야 개수가. 좋아. 자, 승원이는 700 얼마? 680. 680? 응, 주희는 408. 자, 해볼까?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이 지금 7제곱이니까 알파 7제곱 플러스 베타 7제곱은 어떻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빼기 뭐예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맞습니까?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2번 답이잖아요. 2번이 뭐래? 2번 답이 100이야? 100 곱하기 얘는 없죠?
보기에 없죠? 그럼 계산하자.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얼마래? 1번 답이 22? 그럼 22의 제곱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인데 이게? 9. 이게 얼마예요? 2는 4, 2는 4, 2는 4, 484? 그럼 484에서 2, 9, 18 빼는 거예요. 6, 466. 인정? 466 빼기. 자,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요거의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요거는 앞에 때문에 플러스 뭐가 돼? 27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4라고 그랬죠. 이게 답이네요. 그럼 뭐야? 46600에다가 27 곱하기 4, 74, 28, 108? 답은 46708. 얘가 답이네. A 내제곱에 알파 내제곱 플러스 베타 내제곱을 모르고 식을 못 적고 있어요. 이 4제곱은 흔하게 나와요. 4제곱은 많이 나옵니다. 2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구하라 그랬어. 자, 공식 또 조금 가물가물해 벌써. 그러니까 공식 쓰지 말고 이걸 제곱을 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뒤에 뭐? 노. 4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 곱하면 플러스 12 28.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얼마다? 예, 루트 28이에요. 그러니까 2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됩니다. 두근의 차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생략을 하고, 자, 문제를 내가 하나 낼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시간은 20초. 저걸 20초 만에 풀 수 있을까? 있습니다. 10초 만에도 풀 수 있어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감 잡았어요? 자, 20초 됐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 전개만 하는데도 20초 더 걸리겠는데? 막 투덜 이런다고. 그런데,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오면, 알겠죠?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언급이 되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오면 당연히 첫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대입을 생각해라. 요쪽 페이지에서 내가 요거를 강조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연습 문제에서도 이제 또 이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근과 개수 관계가 떠올라야 되는데 대입도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근각이성계를 떠올렸지. 또 뭘 생각하라고요? 대입.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알파가 근이니까 뭐가 성립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고 베타도 근이니까 대입해봐.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동시에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와. 여기 인정? 알겠습니까? 그럼 보여요? 이 보여요? 요거 뭐예요? 그럼 요게 뭐예요? 베타 제곱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얘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야 이게? 요게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요게 얼마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알파 베타 얼마예요? 그 답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2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145페이지 피세요. 14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연습 문제 9-9 풀어보세요. 답 나오나요? 암산도 될 것 같은데. 나왔어? 나와요? 이게, 자, 혜원이 어때? 나와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근각이수 관계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생긴 모양을 보니까 1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뒤에 것도 자 알파가 근이니까 뭐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1은 뭐야? 요거 전개한 다음에 얘 넘기면 3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에 부분은 3알파, 뒤에 부분은 3베타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3알파 곱하기 3베타를 구하라는 말이고 그럼 9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말이고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이니까 답은 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134쪽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당연히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하자? 알파 베타를 대입한 식이 0이다라는 거 요거 같이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언제나 중요해요. 나중에 2학년 과정 올라가서도 또 중요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기본이다. 계산에서 기본이다. 자, 넘깁니다. 135쪽.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이것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m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랑 1 플러스 루트 3이랑 라고 한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파가 어떻게 나올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하면 m도 모르잖아요. 두 근의 곱을 해줘야지. 두 근의 곱을 해야 요거 갖고 풀 수 있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얼마예요? 두 근의 곱이. 아직까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 2죠? 2 플러스 2죠? 그럼 알파 나와 안 나와? 유리화 시키면 되겠죠. 그럼 알파가 나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 이제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하면 뭐야? 두 근의 합은 2m. 그러면 m이 나오겠죠. 자,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 거야. 다른 풀이 얘기해 보세요. 1 플러스 루트 3 나오고 있어요. 대입. 그렇죠. 아까 그랬죠. 근과 개수의 관계 말고 대입도 생각하자.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니까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하면 m 나올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 이퀄 0의 두 근의 b가 5대 3이래요. 자, 두 근의 b가 5대 3이면 두 근을 뭐라고 놓으면 될까? 5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의 합부터 나갑니까? 곱부터 나갑니까? 곱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니까 알파도 모르고 m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먼저 해야죠. 두 근의 곱이 15알파의 제곱이에요. 그게 얼만데? 135. 나누면 알파 제곱은 얼만데? 9. 알파가 얼만데? 풀마 3. 자, 양수음수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만데? 두 근의 합이 8알파잖아. 8알파. 그죠? 두 근의 합 8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m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m도 2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4일 수도 있으니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4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4 할 필요는 없죠. 24 또는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자, 계속 근과 개수의 관계 써갖고 푸는 겁니다. 자, 3번.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 이퀄 0. 자, 두 근의 차가 2야. 뭐 책에 다 풀이 다 있어요. 뭐 열심히 안 써도 돼요.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뭐. 두 근의 차가 2야. 어떡할 거야, 두 근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두 근을 알파 플러스 2로 놨어요. 돼야 안 돼요? 되죠? 두 근의 차가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로 놨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그렇죠. 대칭을 이용하는 대칭.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할 때 요 뒤에 꽁무니가 부호가 반대니까 저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자,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근각이수의 관계 두근의 곱 3. 그럼 알파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합 2알파죠? 두근의 합이 얼만데요? 마이너스 2m이죠? 그럼 m은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예요. 혹시 선행학습할 때 켤레근 공부했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근은?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 그래. 그럼 제대로 공부를 했나 한번 보자. 그 전제 조건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틀리기 쉬운데. 자, 지금 이 1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러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3일 것이다 라고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런 거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만약에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다른 근이 2 마이너스 i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에서 근의 공식이 요거죠? 그러면 자, 에서 자, 첫째 개수가 A, B, C가 유리수라고 해봐. 그럼 요건 뭐야? 유리수죠. 그쵸? A, B, C가 유리수라면 얘는 유리수입니다. 근데 루트 앞에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거라면 요 루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요거는 실수죠.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가 돼서 이쪽에서 허수가 생기면 그 허수 앞에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는데 다른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는데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개수가 x제곱의 개수는 유리수입니까? 1이니까 유리수죠. 상수항 유리수입니까? 유리수죠. 정수는 다 유리수잖아요. 근데 x의 개수에서 m이 유리수라는 말이 문제에 있어요? m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 근이 이거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군 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게 두 개의 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해보자. 두 근의 곱이 얼마가여야 돼? 얘랑 얘랑 곱해보세요.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지. 근데 근과 개수형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야? 안 맞잖아. 그 이게 다른 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근이면 다른 근은 이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 m이 얼마 나왔죠? 답 보세요. m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자, 확인. m이 루트 3이다. 2 루트 3.
근과계수의 관계 써보자. 근의 공식 써보자. 근의 공식. x는 짝수죠. 뭐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렇지. 절반의 제곱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야? 루트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오히려 이 루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1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근을 이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35쪽에 밑에 보면 어드바이스 있지? 어드바이스가 그겁니다. 1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이퀄 0 m이 유리수일 때는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m이 유리수인지 모르니까 그 말을 안 해줬으니까 다른 한근을 알파로 놓고 풀어야 한다. 이게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풀라 그 말이고 아까 승원이가 얘기했듯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x에다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렇게 대입해서 m을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제 보세요. 유제 9-2에서도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자, m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그랬죠. 상수는 미지수 아닌 그냥 어떤 숫자다 그거예요. 그냥 숫자, 수입니다. 수, 그냥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 m이 유리수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2로 잡으면 안 됩니다.